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즐거운 일요일에 아침이 밝아졌습니다. 네, 요즘 일교차가 너무 심한 가운데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현재 저도 코감기에 걸려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코 세척도 하고 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현재도 지금 코에 휴지를 틀어 막고 녹음을 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영상에 코맹맹이 소리가 조금 나더라도 아마 기침 조금 할 수도 있습니다. 코 훌쩍훌쩍 할 수도 있는데 넓은 마음으로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항상 몸 관리에 유념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리서치가 이제 이더리움 메이저 거래량이 전날 대비 54%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더리움의 거래량이 54%나 상승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최근 들어서 이더리움에 관한 소식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비탈릭의 꾸준한 연구 및 개발이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러한 상승 소식과 더불어서 태국에서 첫 번째 합법 ICO가 개시된다고 하는데 태국 같은 경우 친암호화폐적인 국가로 유명하죠. 리브라백서가 첫 공개된 이후에 전 세계에 무매를 막고 있을 때 유일하게 냉정한 눈으로 장단점을 평가할 특별 태스크포스까지 열었던 국가입니다. 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국에서 첫 합법 ICO 포털 개시 증권거래위원회가 승인했다고 합니다. 네, SE 디지털은 태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로부터 정식으로 승인을 얻어 ICO 포털을 운영 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는 태국에 있어서 첫 합법 ICO 플랫폼이 되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 나오는 SE 디지털사는 태국의 대형 금융 서비스 회사인 시미코 증권의 자회사라고 합니다. 네, 향후 태국 최초의 투자형 토큰을 출시하고 트랜잭션 사이즈가 20억 바트에서 30억 바트 범위에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SE 디지털사는 암호화폐 상품을 둘러싼 원스톱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서비스 내용은 이제 컴플리언스, 법 준수, 암호화폐 자산 라이프 사이클 관리, 기본 상품의 발행, 전략적 조언, 시장 접근 지원 등 다방면에 걸쳐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디지털화된 토큰은 태국의 투자가나 시장의 대부분에게 있어서 아직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SE 디지털사는 현지 파트너, 규제 당국 관련 조직과 협력하면서 1년의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태국에서 첫 번째로 합법 ICO가 승인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러한 첫 번째 승인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한 걸음이 후에 다른 국가들과 암호화폐적인 측면에서 큰 격차를 내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ICO를 합법화하지 않고 있죠. 최근에는 다시금 ICO를 재개할 가능성에 대해서 대두가 됐지만 이렇다 할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 실정입니다. 네, ICO라는 것이 이제 코인을 발행해서 초기 자금을 확보하는 것인데 아이디어는 있는데 자금이 없으면 개발에 난항을 겪게 되겠죠. 네, 그렇다면 방법은 네,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 뿐입니다. ICO에 대해서 긍정적인 국가로 당연히 가겠죠. 네,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유능한 기업들과 인재들을 해외로 빼앗기는 격인데 참 안타깝네요. 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늦기 전에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에 관한 가능성을 제고한 후에 규제 마련을 해야 더 뒤처지는 것을 막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자료는 이제 바네크 측에서 비트코인이 사람들, 기업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개선하게 만드는 네 가지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네, 제목을 잘못 보면 바네크 비트코인 투자 폴리오, 비트코인이 투자 폴리오 이렇게 시작을 해서 헷갈리실 수 있을까봐 먼저 언급해드렸습니다. 네, 바네크 측이 사람들, 기업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개선하게 만드는 비트코인의 네 가지 속성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네크 비트코인이 투자 포트폴리오 개선하는 네 가지 이유 한번 보죠. 네, 미국의 주요 투자 관리 회사죠. 바네크가 비트코인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개선하는 네 가지 이유를 열거했습니다. 10월 8일 바네크는 비트코인 투자 사례라는 제목의 연구를 발표했는데 이 암호화폐가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내재 가치 대신 금전적 가치라고 합니다. 네, 바네크가 비트코인을
종종 디지털 골드로 지칭하고 있듯이 비트코인은 잠재적 가치 저장소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 비평가들은 대개 비트코인이 본질적인 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을 그것에 실패된 주된 논거로 지적하는 한편, 바네크는 내재 가치와 금전적 가치를 명확히 구별할 것이라 촉구를 했습니다. 네, 바네크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은 실제로 금이나 은, 예술품, 미국 달러와 같은 MV, 즉 금전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주장을 하고 있네요. 네, 두 번째로는 전통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낮다는 것입니다. 네, 바네크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은 또한 금, 채권, 광범위한 시장, 주식 지수와 같은 전통적인 자산 등급과의 낮은 상관관계 때문에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잠재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이를 입증하기 위해 S&P 500, 석유, 부동산 등 주요 시장 지표와 비트코인의 상관관계 표 등을 제공해서 상관관계 수준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측정을 했습니다. 네, 이 회사는 2012년 2월부터 2019년 7월까지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고 하네요. 네, 세 번째로는 반감기로 강화된 희소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바네크가 자살이 성공한 주요 원인이 비트코인의 희소성이나 공급 제한 등을 꼽았는데, 바네크는 비트코인의 블록 보상이 50%로 감소되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매 4년마다 대략적으로 발생하도록 프로그램돼 있고, 반감기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설명을 했죠. 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다음 비트코인 반감기는 2020년 5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번째로는 채택 증가입니다. 비트코인 거래가 24시간 기준 온체인 트랜잭션이 40만 건을 초과하면서 비트바이넥스와 바이낸스 회사의 입장을 인용하여 기존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건강하고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네, 아주 핵심만 꼬집은 네 가지 이유를 보았습니다. 일단 금전적 가치, 전통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낮음, 반감기로 인한 희소성, 채택 증가가 네 가지 이유인데요. 네, 맞습니다. 금전적으로 디지털 골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전통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낮아지면서 금과 같은 해지 수단으로 부상을 하고 있죠. 네, 비트코인의 수량은 한정이 되면 이제 채굴 난이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희소성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일반 대중들은 그저 도박, 투기로 보는 시선이 아직까지 가득하지만 실제로 기관들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네, 이러한 종합적인 것을 봤을 때 기관과 개인이 전통 자산으로만 이루어졌던 포트폴리오에 새로운 자산인 암호화폐를 집어넣는 것은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네, 가치라는 것은 사람들이 부여하는 것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가치가 상승하게 되죠. 네, 지금 현재까지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규제 문제가 명확하게 풀리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글로벌적인 규제가 명확하게 되는 날 지금의 답답함이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한 좋은 소식들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소식과는 달리 안 좋은 소식들도 몇 가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721개의 비트코인이 대량 이체가 되었습니다. 익명의 계좌에서 바이낸스로 대량 이체, 암호화폐 거래소로 발생을 했는데요. 네, 하나로 271억 원 규모입니다. 네, 보통 익명의 계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로의 이체는 비트코인의 매도 움직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소식이죠. 네, 한 애널리스트의 경우에는 지금 비트코인 100만 장자가 1.2만 명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윌리우라는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가 트위터를 통해서 현재 비트코인 100만 장자는 1만 2천 명에 달한다. 그리고 지구에는 3,600만 명의 100만 장자가 있다. 비트코인을 새로운 화폐라고 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100만 장자가 1.2만 명인데 전 세계의 100만 장자에 비해 터무니 없이 이제 작은 수치다라는 것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 세계 시가총액과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한국 증시가 2018년 기준 1조 7,718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전 세계 증시 시가총액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1% 남짓입니다. 미국이 4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전 세계 증시 1%에 어림잡아서 1조 5천억 달러, 100% 하면은
150조 달러 정도 되겠죠. 네, 근사치로 한번 따진 겁니다. 네, 그러면 암호화폐의 시가총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1850억 달러만 넘어도 기사에 나옵니다. 네, 오늘 기준으로는 2660억 달러인데요. 네, 대략 3000억 달러 잡으면 몇 배죠? 네, 500배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런데 윌리우의 경우에는 증시뿐만 아니라 전 자산 통틀어서 이야기를 한 것이겠죠. 네, 참 답답합니다. 이런 게 통계적 오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수치화시키려면 정확하게 비트코인 100만 장자와 어떤 특정 자산을 통해 부를 얻은 100만 장자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번에는 홍콩에서 친중 기업의 시위 지원 명목으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콩에서 친중 기업의 시위 지원 명목으로 비트코인을 요구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 연합뉴스에 따르게 되면 홍콩에서 친중 기업들을 상대로 시위 지원 명목으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고 홍콩 매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전했는데요. 네, 경찰은 11일 이달 들어 홍콩 사업체 4곳에서 이런 신고를 했다 밝혔습니다. 네, SCMP는 이제 경찰 소식통을 인용하여서 이번에 신고한 업체는 홍콩 레스토랑 체인인 플럼그룹 홀딩스, 식품 관련 체인인 베스트마트 360, 건강제품 소매 업체 로얄 메딕 등이라고 전했네요. 네, 민주연합체는 이제 플럼그룹에 0.1 비트코인 120만원, 네, 로얄 메딕에는 0.5 BTC 약 600만원 이상을 낼 것을 요구하면서 만약 열흘 내에 입금하지 않으면 당신의 회사와 관련자들을 혹독하게 벌하겠다 이렇게 협박까지 했습니다. 네, 이메일에는 이들 기업이 친공산주의이기 때문에 협박 대상이 됐다면서 비트코인 요구는 그 죗값을 받는 것이라는 내용도 있었다고 하네요. 네, 홍콩에서 친중 기업에게 이제 시위 지원 명목으로 비트코인을 요구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런 것에 비트코인이 언급이 되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익명성이 강조된 암호화폐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죠. 네, 현재 테러 자금 조달 문제로 인해 많이 언급되는 암호화폐 시장인데요. 네, 홍콩 시위가 테러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볼 때 그렇게 볼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피델리티의 경우 이제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 하는 암호화폐 서비스는 신중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델리티 개인 투자자 대상 암호화폐 서비스는 신중해야 한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세계 5대 자산 운용사인 피델리티 인베스트의 캐슬린 머피 개인 투자 사업부 사장이 인터뷰에서 개인 소액 투자자 대상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 그는 암호화 자산은 분명 혁신 기술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하며 다만 관련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조심스럽다. 개인 투자자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에 있어 실수를 저지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당분간은 투자자 보호를 1순위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최근 기준 이제 고객 운용 자산 규모가 7,4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이제 안 좋은 소식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조심해야 한다는 소식이죠. 네, 아직 명확하게 규제가 정해지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24시간 365일 내내 굴러가는 중이고 이러한 것을 이용한 사기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횡보미 소폭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0.02% 상승하면서 하나로 달러죠. 네, 8,368달러, 이더리움이 184달러, 리플 XRP가 1.3% 상승하면서 0.27달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더미넌스 같은 경우는 어제 대비 소폭 하락한 66.8%를 보여주면서 아직까지 매우 강력한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네요.
네, 이번에 최근에 이제 리브라 컨소시엄에 있던 페이팔이 탈퇴 선언을 하면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점이 되었던 게 페이팔 탈퇴로 인해서 다른 금융 결제 기업들도 탈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네, 그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브라 협회 잇따른 탈퇴 이베이, 비자, 마스터카드, 메카르도, 파고, 스트라이프가 탈퇴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페이스북의 리브라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를 운영, 총괄하는 연합이죠. 리브라 협회가 11일 잇따라 탈퇴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베이와 비자, 마스터카드, 메카르도 파고, 스프라이프, 라고 하는데요. 네, 5개의 회사가 탈퇴를 결정한 것은 최초로 페이팔이 탈퇴를 발표한 지 일주일 후라고 합니다. 이 회사들은 28개의 리브라 프로젝트 멤버 중 다 회원이었죠. 네, 앞서 두 미국 상원 의원 셰로드 브라운과 이제 브라이언 샤츠가 비자와 마스터카드, 스트라이프에게 편지를 보내 리브라와의 파트너십을 제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네, 반면에 앵커리지와 우버, 리프트는 리브라 협회를 고소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협회의 나머지 22개의 기업은 월요일 공식 거버넌스 회의에서 가입을 위한 헌장에 서명을 할 것이라고 하네요. 네,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비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결정 기조를 이미 보이고 있었고 마스터카드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네, 그 외의 기업들도 연달아 탈퇴하는 것이 리브라에게 있어서는 참 가슴 아픈 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한 와중에 미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상처에 고춧가루 뿌리는 발언을 했는데요. 네, 파트너사의 잇따른 탈퇴가 현명한 선택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상원은행위원회 위원이 페북 파트너사 잇따른 탈퇴는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뉴욕타임즈에 따르게 되면 셰로드 브라운 미 상원은행위원회 위원이 인터뷰를 통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페이스북 리브라 협회에서 발을 빼기로 한 것은 매우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는 페이스북은 너무나 크고 강하다. 페이스북이 기존 경제 인프라를 장악하고 금융 사유화를 합법화하려는 것을 기업들이 도와주는 것은 옳지 않다. 다른 이들도 기업들의 현명한 선택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참 안타깝죠.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입니다. 네, 리브라 정말 많은 난항을 겪는 중입니다. 네, 암호화폐 투자자 중 한 명으로서 리브라가 암호화폐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의 문매를 막고 있고 회원사들도 탈퇴하고 그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도 한 명도 없다는 생각이 들 텐데요. 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리브라가 대인배적인 면모를 보여주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리브라 총괄이 탈퇴 파트너사 결정을 존중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네, 리브라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데이비드 마커스가 비자, 마스터카드의 리브라 협회 탈퇴 소식에 대해서 트위터를 통해 정치적 압력이 거센 상황에서 리브라에 대한 규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합류 결정을 유보하기로 한 그들의 결정을 존중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소식을 통해 리브라의 운명을 단정짓지는 말길 바란다. 물론 단기적으로 리브라 파트너사들의 탈퇴는 좋지 않은 소식이지만 이 정도 규모의 혁신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많은 압력이 가해진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고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네, 겉으론 이러한 얘기를 해도 내부적으로는 왈칵 뒤집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이미 벌어진 일 잘 수습하는 게 최선이겠죠. 네, 지금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는 14일 예정대로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리브라 연합이 14일 예정대로 설립 총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네, 글로벌 대형 금융 결제 회사들의 잇따른 리브라 연합 하차 선언에도 불구하고 리브라 연합이 오는 14일 예정대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설립 총회를 개최한다. 파이낸셜 타임스 등 주요 외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페이스북은 당초 28개의 기업으로 구성된 리브라 연합을 구성하고 자체 암호화폐를 관리하고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대형 결제 업체가 모조리 절수를 했죠. 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제 비자, 마스터카드, 스트라이프,
메르카도 파고 이베이가 리브라 연합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단테 디스파르테 리브라 연합 대변인은 향후 글로벌 주요 기업 막강한 소셜 조직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강력한 연계를 구축하는 데 계획을 할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이제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제 리브라가 존중을 한다, 이러한 탈퇴 결정에 존중을 한다 얘기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때 성과 결과 보고가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후에도 굴하지 않고 각국 정부와의 협력과 본인들의 발전 정도를 꾸준히 알리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글로벌 기업인 만큼 이후의 계획 또한 있을겠죠. 뭐 당연히 있을 겁니다. 네, 리브라 프로젝트는 페이스북 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펼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문매를 맞으면서 펼칠 이유가 없겠죠. 네, 앞으로의 행보가 매우 기대가 됩니다. 네, 리브라와 더불어서 리플에 관한 소식들도 매일같이 나오죠. 오늘도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의 엑스프링이 이제 원래 서비스 업체 BRD에 75만 달러를 투자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 블록에 따르게 되면 리플의 자금 조달 및 개발 분야 자회사인 엑스프링이 원래 서비스 업체 BRD에 75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네, 해당 투자를 통해서 BRD 앱 내에 XRP 도입을 촉진하고 XRP 도입률을 높인다는 방침인데요. 네, 엑스프링의 투자 소식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끊임없이 발전하고 투자하면서 본인들의 사업 그리고 생태계를 확장하려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러면서 대두되는 이야기가 바로 리플 XRP 가격에 관한 내용일 텐데요. 네, 리플사가 55% 락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찌라시들이 굉장히 많죠. 그에 관한 내용은 몇 년 동안 끊이지 않고 나왔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질려버린 걸까요? 화가 난 걸까요? 네, 리플의 CEO 빵형이 인터뷰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의 CEO 리플 다른 프로젝트보다 10배, 100배 투명하다. 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죠.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리플은 투명성으로 인해 공격을 받기가 쉽다. 현재 리플과 관련된 오해 또는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다. 이는 리플이 그 어느 암호화폐와 비교하더라도 10배, 100배, 1000배 투명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투명성 때문에 공격하기 쉬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리플의 찌라시나 안 좋은 소식들에 관해서도 크게 언급하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이 정도의 발언은 극대노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보통 여러분들 10배, 100배, 1000배 네, 이런 말은 언제 보통 쓰십니까? 네,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 쉽게 쓰는 단어들은 아닐 겁니다. 보통 감정이 격양된 상태에서 야, 내가 너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잘한다. 내기 한번 해볼래?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네, 리플의 CEO 인터뷰 글만 봐도 이런 뉘앙스가 풍기는 것 같습니다. 참 리플도 그러고 리브라도 그러고 어떠한 큰 일을 해내기 전에는 많은 질타를 받는 것 같네요. 네, 여기서 단 한 방에 이러한 의견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일 텐데요. 네, 리브라와 리플의 사업 모두 다 한마디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결과를 보여주는 날이 곧 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트럼프가 미중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위안화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연합뉴스에 따르게 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 양측이 무역 전쟁 종결에 매우 근접해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양측이 미국의 미농산물 구매 통화 일부 지식 재산권 보호 문제를 다루는 1단계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미국은 오는 15일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해서 25%였던 관세율을 30%로 올리려던 것을 방침을 보류했다고 하는데 관세율을 인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앞서 블룸버그는 지난 9월 미중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서 비트코인과 중국 위안화 가격이 정반대로 움직이는 반비례 관계가 뚜렷해지고 있다. 비트코인이 위안화 가격 하락에 따른 리스크 해지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분석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블록체인 부문 이제 6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리플 관련 프로젝트 관리자를 뽑았는데 그와 더불어서 이제 블록체인 부문 이제 6명을 채용한다는 소식이죠. 네, 해당 은행은 재무부 상품 매니저 1명, 그리고 기업용 결제 기술 개발자 3명, 은행업 규제 설계자를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직위는 모두 블록체인에 대한 경험 또는 은행 시스템 환경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언급을 하고 있네요. 네, 모건크릭 창업자가 알리페이 비트코인 거래 금지는 위안화 디지털화 예열 작업일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안토니 팜플리오나가 안토니 네, 발음이 세네요.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네, 안토니 팜플리아노가 트위터를 통해서 알리페이가 암호화폐 거래 사용을 금지했다.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는 위안화의 디지털화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일 수도 있다는 점이라며, 만약 그렇다면 미국은 뒤처지기 전에 달러 디지털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앞서 지난 이제 그 자오장펑 바이낸스 CEO가 중국 SNS 웨이보를 통해서 바이낸스 OTC 플랫폼은 알리페이나 위챗페이와 정식으로 협력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한편 9일 이제 자오장펑 바이낸스 CEO는 위챗페이와 알리페이로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었죠. 네, 이어 10일에는 알리페이가 공식 SNS 계정을 통해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에 알리페이를 사용할 시 해당 결제권을 즉각 취소하고 관련 계정에 입금 기능을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코인베이스가 아일랜드에서 전자화폐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네, 코인베이스가 아일랜드 중앙은행으로부터 전자화폐 라이선스를 받아서 유럽 거점을 넓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10월 11일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영국 계열사 지산 페로즈 대표는 거래소가 아일랜드에서 전자화폐 라이선스를 받은 몇 회사들 중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유럽은 코인베이스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며 오늘 발표는 이 지역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긍정적 단계다. 아일랜드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 우리는 이제 아일랜드의 운영을 확장하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몇몇 시장에 걸쳐 고객에게 더 나은 제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언급을 했네요. 네, 아바랩스에서 이더리움을 프렌들리 포크한 에이더리움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더리움보다 10배가 빠르다고 알려진 아발란체의 컨센시스를 이용한 에이더리움이 테스트넷 서브 네트워크가 출시됐다고 하는데요. 네, 이는 코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이자 아바랩스의 설립자 겸 CEO 에밍건 시러가 데프콘5에 등단하며 발표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거를 아더리움이라고 읽어야 될지 에이더리움이라고 읽어야 될지 이 기사의 기자조차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요. 네, 아무튼 뭐 에이더리움이 태어났다. 이더리움의 프렌들리 포크는 99%의 이더리움과 1%의 아바다. 이더리움의 동일한 키 EVM 도구들을 사용한다. 하지만 빠르고 안전하며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네, 이러다가는 뭐 에이더리움, 비더리움, 시더리움, 뭐 디더리움 다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소시 에테 제네랄이 이제 블록체인 채권 서비스는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프랑스 금융그룹 소시에테 제네랄이 선제적으로 블록체인 기반 채권 발행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소시에테 제네랄은 4월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1억 1천만 달러 상당의 채권을 발행했으나 현재까지 내부적으로만 거래를 테스트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바이낸스가 XRP, BUSD, BP2 입금을 이렇게 개시했다고 합니다. 네,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방금 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네, BP2의 XRP, BUSD 입출금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하네요. 네, 이것은 XRP를 기반으로 한 네,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소식입니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전날보다 1포인트 하락한 38을 기록했는데요. 네, 이는 전날보다 투자 심리가 악화됐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공포 단계는 지속이 되는 거죠.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38 참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기 무섭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기준 0.27달러죠. 한번 하나로 바꿔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27.60원인데요. F5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네, 327.33원, 한 0.3원 하락했는데 뭐 이 정도면은 뭐 하락도 아니죠.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몸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정말 코가 미치겠네요. 금방 낫겠죠. 여러분들도 항상 몸 관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